어제 그래도 한창 이 부동산에 대한 마치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바닥을 향해 하락을 하다가 살짝의 반등. 네. 그게 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을 이렇게 하다가도 살짝 바닥이 오는 그 시점이 어제 바로 그 전국의 지방들의 규제 지역 전체 해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지금 집값 다시 폭등하는 거 아닌가? 바로 지금 오늘 안 그래도 규제 지역이 풀렸다는 말 듣고 중개사들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중개사들이 계속 통화 중이고 난리 난 거 아닌가 지금? 난리 났어.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지금 내놓았던 매물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요약은 뭡니까? 요지가 뭐예요? 규제가 해제가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멍청하게 그냥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이 지역과 지역 간에서 막 서로가 치고받고 하면서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 김해, 양산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청주가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네? 세종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나주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대구가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경산, 김천, 구미가 있잖아요. 경산, 김천, 구미가 올랐던 이유는요, 대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파주가 올랐던 이유는 뭡니까? 일산이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서울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올랐기 때문에 인천이 오르는 거라고요. 네. 서울 집값이 막 15억 하는데 인천 집값이 4억짜리 3억짜리 8사 타입으로 신축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심리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지역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요, 어차피 대한민국 지역 간의 등급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등급 없는 거 아닙니다. 계급 구조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거주하시잖아요. 여러분, 몇 층에 거주하세요? 저층에 거주하시죠? 고층에 거주하시죠? 여러분, 고층에 살아보실래요? 살아보시면은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저층 사람들 만나면은 아이고 내 밑에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요. 뭐? 너무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본능입니다. 내가 니네들보다 위층 산다. 얼마나 이게,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계급구조예요. 높은 층 살면 장땡입니다. 높은 층 살면요. 꼬우면 니네가 높은 층 살든가.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아래층 사람들 만난다. 그러면 나보다 집값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역 간에 마찬가지고요. 네. 자, 강남 사는 사람들이 저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사람들 보면요, 이거 애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애쓴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요, 좀 과하지만 심하게 말하면은 철저한 봉건제도입니다. 네. 우리는 이 부동산이라는 계급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 상급지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봉식님께서 너무 비약이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비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이 차를 왜 좋은 거 삽니까? 네? 도로가에서 왜 서열이 매겨지는데요? BMW, 벤츠, 아우디, 여러분, 걔네들이 끼어들잖아요. 왜 멈춥니까? 왜 멈춰요? 스파크 끼어들면 빵빵빵빵 하면서, 거리가, 뒷차와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도 내가지고 끼어들잖아요. 끼어드는 건 막잖아요. 도로에서 계급 구조가 생기는 건요, 여러분, 차값의 가액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대, 딱 30살 때, 제 친구 현대차 다니는데, 결혼식을 한다고 그 현대차 대리점에서 아슬란이라는 차를 빌려왔어요. 여러분, 아슬란 아세요? 아슬란이 그랜저랑 제네시스 사이에 있는 그 등급의 차는 지금 안 나와요. 네, 단종됐어요. 근데 그걸 딱 빌려와서 자기 그 신혼여행 가는 그 뭐라 하죠? 그 웨딩카? 웨딩카로 갖고 온 거예요. 잠깐 빌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네. 집까지 모셔다 드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슬란이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차인지 몰랐어요. 무슨 급인지를 몰랐습니다. 현대차인가? 외제차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사람들이.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로에서 깜빡이 넣고 우회전 넣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뒷차가 갑자기 갈라주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모세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의 기적인 줄 알았어요. 늘 제가 안 좋은 차를 타다가 제가 우회전 깜빡이 넣고 다른 차선 진입하려고 하면 뒤에서 택시가 와가지고 쌍라이트 키면서 빵빵 하면서 속도 내면서 제가 들어가는 길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하던 그거를 고작 현대차, 국산차에 아슬란을 타고 제가 우측 깜빡이 넣고 진입하려고 하니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급 구조예요. 뭐 부동산에서 너무 비약적으로 계급 구조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거면요, 그럴 거면은 왜 층, 동, 방향에 따라서 집값이 왜 달라집니까? 왜 달라지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남양에 고층에 그리고 맨 앞동이면 왜 비싸냐고요? 그 비싼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동층 방향에 따라서 계급이 매겨지는 겁니다. 부동산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보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님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지금 로얄동 로얄층 제일 앞동에 몇 층이 이 가격대에 나와 있으니까는 우리 한번 이 가격대 팔아보자. 왜? 기준점이 된다니까요. 기준점이 된다니까요. 그 말이 뭐다?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업타맨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지 더 큰 세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우디 타고 박스 줍는 할아버지 아세요? 할아버지께서 아우디 타고 박스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할 게 없어서요. 자,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급 호텔에서 앞에 뭐라고 해야죠? 그 차를 파킹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킹해 주시는 분들. 자, 그렇게 호텔에 차가 진입했을 때 어떤 차를 제일 우대해 줄까요? 여러분, 어떤 차를 제일 우대해 주는지 아세요? 자, 호텔에 발레 파킹, 맞아요. 발레 파킹 하나 차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차를 제일 1등으로 먹어줄까요? 틱톡. 여러분 아실까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영원한 행복이님께서 마이바흐, 벤츠의 최고 클래스죠. 빠이어님께서 가크렌저, 한우님은 비싼 차, 해피콘의 외제차, 벤츠 스프린터, 롤스로이스, 다 여러분들 땡입니다. 땡. 트럭, 덤프 트럭 타고 가면은 놀래가서 나옵니다. 기사 달린 차. 자, 기사가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호텔에서는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요, 에쿠스인데 번호판이 허인 사람입니다. 차입니다. 에쿠스인데 번호판이 호, 그런 거 있죠? 법인 차량처럼 보이는 리스, 렌탈로 보이는, 하나, 허나, 그런 것들로 붙어져 있는, 번호판이 그걸로 부착되어 있는 차예요. 국산차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쵸? G90이죠. 요새로는요. 자, 이게 바로 법인 고객이에요. 호텔에서 여러분들 개인이 마이바 타고 와가지고 와서 호텔에서 얼마 쓴다고요? 여러분들이 고작 해봤자 여러분 딸기 뷔페 먹고 수영장 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숙박 한번 하는 게 그게 끝이에요. 근데 법인의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 깍듯하게 모셔야지 법인의 고객들이 유치가 되는 거예요. 법인한테 객실을 팔고요. 법인한테 유치해서 심포지엄 열게 하는 겁니다. 열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호텔 업계의 그 계급 구조인 거예요. 호텔 업계의 계급 구조. 의전서열이라고 하죠. 의전서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기서 딱 하나 말씀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상식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넌센스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이 났어요.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당선인이 있고요. 이제 집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사람은 여전히 자치단체의 장이겠죠. 자, 시장이 있고요. 시장 당선인이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를 예로 들고. 근데 모 행사가 딱
생긴 거예요. 당선인하고 시장하고 동시에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누가 더 서열이 높을까요? 누가 더 서열이 높을까요? 여러분, 누가 더 서열이 높을까요?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 시장과 당선인 누가 더 서열이 높을까요? 네, 당선인요? 네, 당선인요?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당선인은 절대로 현직자하고 같이 동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만약에 둘이 같이 만나는 자리라 할지라도요, 현직자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 네, 상식적이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시 행사나 무슨 행사 때는 당연히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이 될 당선인에게 충성을 다 바쳐야 되는데, 현재 있는 그 시장께서 그래도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날릴 수가 있다니까요. 상식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상식적이다. 상식적입니다. 요거 예전에 제가 그 업무를 하는데 이게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인하고 현직자하고 둘 다 현직에 계신 분하고 둘 다 오셨을 때 어떻게 의전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지자체의 총무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의전 서적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왜? 제가 기특했는지. 아무튼 간에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이고,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자마자 15분 동안 제가 혼자 떠들고 북치고 장구 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님께서 당선인이 인사 가능하면 최우선, 현직자가 인사하고 퇴직하면 현직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잠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딱 두 개가 들렸어요. 하나가 미국 달러가 1400이 돌파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꾸벅꾸벅. 그리고 달러가 몇 년 만에요? 13년 몇 개월 만에요. 13년 6개월 만에 1400원 돌파했습니다. 1400원요. 와, 진짜 제가 달러를 좀 많이 모았거든요. 기분이 매우 좋아요, 오늘.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일본엔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엔. 엔화를 제가 한 2천만원어치 샀어요. 961원에 제가 매수를 했고요. 아니, 1000원을 뚫을 기세네요. 여러분, 1000원을 뚫을 기세예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아무튼 1000원을 뚫은 기세라 가지고 이거 오늘 달러도 오르고 엔화도 오르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로연천님 슈퍼챗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로연천님 주신 질문사항 제가 어제부터 해서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튼 생각을 해놨습니다. 이따가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메일 답장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개인적 생각은요, 지금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년에 땡땡 지역에 투자하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남았어요. 충분히 남았고, 게다가 취득세 중과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취득세 중과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거 매도하려고 하는 그 주체인 그 아파트를요, 홀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홀딩이요. 저는 손해보고 파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만 풀리면요, 명의를 조금 공동 명의를 2명에서 3명까지 해가지고 종부세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기다리는 걸 추천드리고 다시 내년 중반쯤에 땡땡 지역에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제가 잘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메일로 드릴게요. 로연천님 또 기분이 좋으시다고요. 홀딩 쪽으로 가닥 잡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홀딩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손해보고 팔면 안 됩니다. 이 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 내가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짜놨는데 굳이 내가 이걸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로연천님, 지금 규제가 풀렸잖아요.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 빼고 다 해제예요. 근데 오르지는 못할 거고요. 앞으로 횡보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규제로 묶을 거예요. 근데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왜? 로연철님
등등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언강생심이에요. 언강생심. 매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취득세가 적용이 안 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또 매수하자고 하니 네? 취득세가 중과가 적용이 안 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자고 하니 그 분양권을 내가 나중에 혹시나 등기를 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취득세 중과를 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령 내가 1,000만원 올라서 팔았다 하더라도 77% 양도소득세 과세를 맞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지금 매수할 만한 주체가 없어요. 네,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출 안 되죠? 그 중에서 DSR 걸리잖아요. DSR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이를 꽉 깨물고 뛰어오르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허들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원천징수만큼 DSR 걸려서 그거에 따라서 살 수 있게 한다. 이게 바로 계급사회예요, 여러분들. 또다시 소득 구조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잖아요. DSR이요. 네, DSR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취득세 중과 완화예요. 그런데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상승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땡땡 지역이라고 하면요.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땡땡 지역에 몰려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자는요 특정한 아파트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거주 수요자는요 그 지역의 전체 아파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격 상승을 마지막에 견인하겠습니까? 당연히 실거주 수요자가 잠에서 깨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 밑에서 차가 지나갑니다. 아파트 쓰레기 차 있죠? 네.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새벽에 쓰레기차 와요. 새벽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쓰레기차가 왔다 해서 쓰레기 막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막 집어간다 해서 잠에서 깹니까? 잠에서 설령 깬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다 다시 잠들어요. 그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 밖에서 소음을 내도 잠에서 깨지 못하는 시간 2시에서 새벽 2시에 그때라고요. 깊은 잠을 들었던 깊은 잠이 든 시간. 네. 그 시기가 앞으로 제가 말하는 그럼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매수 타이밍. 네. 자, 미주원님께서 달러 엊그제 조금 샀는데요. 오늘 올라서 팔지 말지 하다가 미국 주식이 더 떨어져서 국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미국 주식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미국 주식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모르는 건 또 못해가지고요. 네. 자, 2024년 취득세 중과 완화되면 대구 수성구 진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에요. 대구 수성구 진입. 대구 수성구에 2023년 연말에 수성 범어 W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24년까지 입주장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때 아마 매물이 등기치고 파는 매물들이 나올 거예요. 네. 또는 3년이 안 될 건데 아마 그 시기에 되더라도. 네. 하여튼 간에 그런 절호의 기회의 장이 오면요 W 같은 것도 저렴이 할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럼 비록 주상복합이라 할지라도 대구에서 최고의 대장인 거예요. 대장. 그게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접어두고 어디로 가야 한다? 그냥 수성구에 있는 일반 버머힐스테이트 등 그런 일반 신축 아파트로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미희님께서 세종시 자꾸 떨어져서 고운동 급매를 내놨는데 걷어들일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 그거 왜 팔아요? 김미희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요새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소유자가 집을 팔려고 할 때 왜 팔까요? 떨어지니까 파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희망자가 왜 집을 살려고 합니까? 집이 오르니까 사는 거예요. 세종시요,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네. 근데 벌써 2년을 견디셨잖아요. 근데 이제 판다고요? 아니요, 팔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걸 또 하나 다른 걸 사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전세가 서서히 상승할 건데 그걸 판다고요? 김민희, 나중에 속상해서 잠 못 잡니다. 김민희, 잠 못 잔다고요. 네. 자, 꿈나무님께서 만촌 3동 이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만촌 자이 른의 영향일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거래가 계속 안 됐던 거죠. 거래가. 왜? 살 사람이 살 수도 없게끔 만들어놨으니까요.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간신히 규제가 풀렸잖아요. 간신히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저가 거래로, 호가보다 한참 낮은 거래로 하나씩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락의 효과예요. 규제의 효과입니다. 네. 자, 빠야님께서 누가 더 떨어진대요? 네, 세종 바닥이에요. 이렇게 하셨고요. 세종 바게셀 올해 끝납니다. 박가스님, 네, 동탄은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수도권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 침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도권은 적어도 2030년까지 어떻게 보면 앞으로 7, 8년 장기간 침체가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반등은 한 번씩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등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반등 정도만 해서는요, 그 부동산 열기를 다시 불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인덕션에 계속 비유를 했어요. 인덕션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인덕션은요, 물을 순식간에 끓게 만들어요. 한 1분도 안 돼서 끓을걸요? 라면 물은. 근데 가스레인지는요, 3분을 끓여야 돼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인덕션 짧게 끓기 때문에 인덕션 위에 냄비에 손잡이는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의 원리라 생각을 해요. 자, 빈님께서 울산 율도 한신더 생애 첫 집으로 분양받았는데 분양을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입지가 별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렴한 금액대만 생각하면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뭐 나쁘진 않다 금액대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라이더 마하님께서 세종은 수도권이 다른가 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세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장이 왔으면 지방이나 마찬가지죠. 그 인구수가 40만인가요?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이제 입주 물량이 없어요. 전국구 투자처이긴 한데 세종은 이제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면서 없고요.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세종시는 입주 물량이 감소하잖아요. 없어요. 이제 입주 물량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없고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전세가 너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거주하시려는 분들도 이제 계속 전세로 거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 전세 시장이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많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자꾸 언론에서 집값 폭락, 매물 남아돌고 미분양 이런 것만 떠들어대니 불안해요.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집값 하락 가속도도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김민희,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유튜버가 며칠 전에 세종시 고운동 지금 3억대로 떨어졌는데 곧 2억대로 떨어진다고 무주택자들 사지 말고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고운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34평대가 아니라 25평대예요? 고운동 무슨 아파트가 3억에서 2억대 떨어진다고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이지더원 24평이 3억 8천이잖아요. 이게 2억대 떨어져요? 2억대? 전세 2억인데 가락말 10단지? 10단지 7, 6, 7. 10단지가 15, 13, 11이고 9, 10 이거예요. 10단지 이지더원. 자, 28평형 이게 지금 4억 천이잖아요. 2층이 4억 천에 거래되었어요. 전세가 2억 333입니다. 2억 333. 이게 2억대로 떨어진다고 하던가요? 2억대로? 글쎄요. 저는 2억대로 떨어질 확률이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세종시 입주 물량도 없을 뿐더러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되고 있고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건데 이게 2억대로 떨어지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제파 형님하고 저랑은 또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의 없죠. 당연히 지금 전국에 문의가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전세가 점점 상승할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고, 김민희, 걱정하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요.